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요, 오랜만에 잠잘 때 듣는, 잠자기 전에 듣는 전래동화 3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3년 고개, 그리고 별주부전, 좁쌀 한 톨이란 전래동화인데요. 별주부전의 내용은 잘 아시죠? 근데 3년 고개나 좁쌀 한 톨이란 전래동화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전래동화입니다. 좁쌀 한 톨이란 동화는 보면서 좀 황당무계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전에 가볍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되도 않는 연기를 할 건데 이해해 주세요. 오글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요. 가끔은 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요. 3년 고개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3년 고개. 옛날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숫장수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대. 숫장수는 날마다 숯가마에서 숯을 구워서 장날이 되면 장터에 가져가 팔았대. 숫장수네 집은들 가난했지만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살았대. 한 번은 장터로 숯을 팔러 가는 날이었대.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숫장수에게 이렇게 말했대. 여보, 3년 고개를 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숫장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 알겠소. 얼른 다녀오리다. 장터에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거든. 그 고개가 3년 고개야.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지. 시간이 흘러 그날 저녁이 되었고 집에 돌아온 숫장수는 통곡을 하며 울었어. 아이고, 이 일을 어째. 난 이제 오래 살긴 다 틀렸어.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숫장수에게 물었어. 여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집에 오다가 3년 국에서 넘어졌지 뭐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당신이 죽으면 우린 어찌 살려고 그래요? 숫장수와 아내가 땅을 치며 울자 아이들도 덩달아 울어댔어. 아이고, 내가 3년밖에 못 산다니. 그렇게 숫장수는 걱정만 하다가 그만 드러눕고 말았어. 방에서 꼼짝도 못한 채 끙끙 앓아누웠지. 아이고, 저런 숫장수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대요. 저런,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웃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웃집 소년이 숫장수를 찾아왔어.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래오래 살 방법을 알고 있어요. 숫장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가 무슨 수로 오래 살겠니?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웃집 소년의 말에 숫장수 부부는 귀가 번쩍 뜨였어. 아주 쉬워요. 3년 고개에 가서 될수록 많이 넘어지세요. 뭐라고? 이 녀석아, 나더러 아예 죽으란 말이냐? 숫장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 어른을 놀리는 게냐? 이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숫장수의 아내도 아주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 아이, 그러지 마시고 화만 내지 마시고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죠. 그래, 그래서 내가 걱정이 아니냐. 숫장수는 풀해주고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자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 그럼요. 3년 고개에서 2번 넘어지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이고, 3년 고개에서 2번이나 넘어지다니. 그건 당장이라도 죽은 목숨이로구나. 아이,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소녀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어. 자, 봐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니까 2번을 넘어지면 6년을 살 수 있죠? 3번을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고요. 숫장수 부부는 소년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 잠시 후 숫장수는 무릎을 탁 쳤지. 옳거니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씩 살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 말이지?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3년 고개에서는 많이 넘어질수록 오래 살 수 있다고요. 숫장수는 얼굴이 환해지며 뛸 듯이 기뻐했어. 아, 얘야, 고맙구나. 사실 내가 그동안 참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봐. 하면서 숫장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언제 알았냐는 듯이 펄펄 기운이 났지. 아이고, 당장 3년 고기로 달려가서 실컷 넘어져야지. 숫장수는 3년 고기로 불이 나게 뛰어갔어. 여보, 같이 가요. 아빠, 저희도 갈래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숫장수의 꽁무니를 쫓았지. 숫장수는 3년 고개의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리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지. 자, 5번 굴렀으니 15년, 10번 굴렀으니 30년. 아내와 아이들도 숫장수를 따라 자꾸만 굴렀어. 그때 고개를 넘어가던 나그네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한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나그네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물었어. 뭐 하시는 거예요? 3년 고개에서 몇 번씩이나 대굴대굴 구르다니. 아이고, 나그네님,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이 고개에서는요,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이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그네도 덩달아서 같이 대굴대굴 굴렀어.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지. 야,
삼년고개에서 구르면 오래오래 살 수 있대. 정말? 나도 삼년고개 가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 둘 삼년고기로 앞다투어 몰려갔어. 김서방도 대굴대굴, 박서방도 대굴대굴, 새색시도 대굴대굴.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삼년고개에서 너도 나도 굴러댔어. 숫장수는 어떻게 됐냐고? 삼년고개에서 구르고 또 굴러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읽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삼년고개. 사실 세상에 참 그런 게 많아요. 생각만 좀 바꾸면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하는 게 많죠. 우습게 표현했지만 사실 세상에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인 것. 아, 책? 전래동화. 그러니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오늘 또 시계를 봤는데, 컴퓨터 시계를 봤는데, 4시 44분이었어. 아유, 나 자꾸 4시 44분에만 시계를 보는 걸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게 근데, 다른 때도 시계를 봐요. 근데, 별거 아닌 그런 때는 그냥 시간만 보고 넘어가지만, 하필 4시 44분은 좀 왠지 꺼림직하니까, 기억이 자꾸 남고, 그 순간만 캐치하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자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요. 재밌게 읽었네요. 다음 전래동화 별주부전 소개해드릴게요. 별주부전. 옛날 깊은 바닷속에 용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대. 용왕은 으리으리한 용궁에서 살았대. 밤낮 없이 나란 일을 살피던 용왕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큰 병에 걸리고 말았대. 아이고,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구나. 용왕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큰일이네. 어떻게 해야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신하들은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 용왕님은 기력이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그래서 병이 난 거고요. 육지에 사는 토끼라는 놈의 간을 먹으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용왕은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았어. 그래, 누구든 토끼의 간을 구해온다면 내 그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용왕의 말에 다리가 8개 달린 문호 장군이 흐느적 앞으로 나섰대. 제가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자라 대신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 허허, 문호 장군께서 육지에 나갔다가는 금방 사람들에게 붙잡힐 거예요. 그러다 보글보글 찌개로 끓여지겠죠.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라에게 말했어. 그럼 자라 대신이 다녀와 주시오. 그렇게 해주겠어?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메기 대신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대. 저기 근데 자라 대신? 도끼의 생김새를 아시오? 자라가 뒤통수만 긁어대자
갯벌에 나들이를 다녀온 꽃게 대신에 이렇게 말했어. 저는요, 먼발치에서 털옷을 입은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귀가 쫑긋하고 앞다리는 짤막하고 뒷다리는 길쭉하죠. 꽃게는 종이 위에 쓱쓱 토끼를 그렸어. 자라는 그렇게 꽃게가 그려준 토끼 그림을 들고 첨벙첨벙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갔어. 땅 위에는 파릇파릇한 풀잎들과 알록달록한 꽃들이 살랑거리고 지지배배 찌르르 찌르르 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어. 와, 육지도 바다만큼이나 아름답구나. 그때 토끼가 깡충깡충 잘 앞을 뛰어갔어. 자라는 토끼 그림을 펼쳐보았지. 옳지. 저 녀석이 토끼로구나. 자라는 천천히 토끼에게 다가갔어. 토끼는 바위에 기대어 쉬고 있었지. 아이고, 혹시 육지의 왕 토선생 아니오? 토끼는 육지의 왕이라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어. 그렇소만, 제가 육지의 왕 토선생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토끼는 난생 처음 자라를 보았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렸어. 나는 바닷속 용궁에서 온 자라 대신이요. 육지의 왕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다오. 토끼는 기분이 좋아져서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어. 하하,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거든요. 정말 영광입니다. 자라는 짐짓 시치미를 뚝 떼고 토끼에게 물었어. 토끼 선생님, 근데 육지에서만 살아서는 지루하고 실증이 날 텐데 저를 따라 용궁에 한번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토끼는 자라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 참나, 당신은 육지동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걸 모르시오? 아이고, 그런 걱정은 마세요, 선생님. 제가 토 선생님을 안전하게 모실 거랍니다. 그래도 토끼는 좀 주춤주춤 머뭇거렸어. 자라는 속이 타서 토끼를 계속 부추겼지. 바닷속에는요, 이빨을 번뜩이는 늑대도 없고 부리가 날카로운 매도 없어요. 나는 늑대나 매를 두려워하지 않소. 나는 토끼는 마치 진짜 육지의 왕이라도 된 듯이 너스레를 떨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어. 뭐 육지의 왕이라면 바다 구경 정도는 한번 해봐야지. 자라 대신만 믿을 테니 한번 같이 가봅시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올라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 와, 바닷속은 참 정말 멋지군요. 그렇지요? 모시길 참 잘했죠? 토끼는 휘둥그레진 눈을 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어느새 번쩍번쩍한 용, 어느새 번쩍번쩍한 용궁이 보였지. 토끼야, 미안하구나. 자라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퍼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지. 용궁에 들어서자마자 자라가 크게 소리쳤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문어 장군이 긴 다리로 토끼의 몸을 칭칭 감았지. 아니,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토끼가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 흠흠흠. 어서 간을 내놓거라. 그제야 토끼는 자라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 응? 간이라고요? 그래, 용왕님께서는 네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시더구나. 아이쿠, 이제 나 죽었구나. 토끼는 그렇게 생각하며 겁이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 두려웠지만 그 순간 좋은 꾀가 반짝 떠오른 거야. 아이고, 그럼 진작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바보 같은 자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제가 간을 두고 왔지 뭐예요. 신하들은 토끼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 뭐라고? 그렇다면 지금 네 몸에 간이 없다는 말이냐? 토끼는 용왕에게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어. 우리 토끼들은요, 아주 깔끔하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간을 꺼내 맑은 물에 씻은 다음 햇볕에 잘 말려 다시 몸속에 집어넣죠. 용왕은 토끼의 그 말을 선뜻 믿지 못했어. 토끼는 간을 꺼내놓고도 살 수 있는가 보구나. 그런 건가? 그럼요. 자라가 미리 말만 해주었다면 제가 깨끗이 씻어둔 간을 가져와서 용왕님께 드렸을 텐데요. 참. 용왕은 자라에게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쳤어. 자라 대신 어서 토끼와 함께 육지로 가서 간을 받아오시오. 자라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토끼를 냉큼 업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어. 그러곤 토끼를 내려주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 토끼야, 내가 미안해. 빨리 간을 가져오렴. 그런데 토끼는 깔깔깔 웃어대며 외쳤어. 너는 참 거짓말쟁인 줄 알았더니 멍청하기까지 하구나. 간을 넣었다 뺐다는 동물이 어디 있니? 토끼는 깡충깡충 도망가며 메롱메롱 하며 약을 올렸어. 자라는 털썩 주저앉아 정말 서글프게 엉엉 울었어. 이제 어떡하지? 용왕님의 약을 어디서 구하지? 그때 구름을 타고 산신령이 나타났어. 자라야, 이 산삼을 가져가거라. 이걸 먹으면 용왕의 병이 나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자라는 산신령에게 넙죽절을 하고 용궁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어. 산삼을 먹고 병이 깨끗하게 나은 용왕은 자라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해. 별주부전. 귀엽네요. 참, 귀여워. 어서 간을 가져오렴. 아, 진짜, 토끼의 기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음, 사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위기가
정말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아, 이게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늘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전래동화, 좁쌀 한 톨 읽어드리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졸리네요. 잠이 오네요.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심지가 아주 굳은 총각이 살고 있었어. 그 총각은 아주 열심히 글 공부를 하며 과거를 준비했지. 그러던 어느 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려고 집을 나섰어.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좁쌀 한 톨을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어. 아이고, 먼 길을 가는데 좁쌀 한 톨 뿐이구나.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 잘 간직하거라. 예,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총각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 총각은 주인을 불러 좁쌀을 맡기며 이렇게 말했어. 이건 일반 좁쌀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귀한 좁쌀이니 아침까지 잘 간수해 주시오. 부탁하오. 주인은 아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좁쌀 한 톨을 받아들고 혀를 끌끌 찼어. 아무리 봐도 흔한 좁쌀이구만. 이깟 좁쌀이 뭐가 그리 귀하다고 난리야. 그렇게 주인은 입을 쭉 내밀고 투덜거렸어. 혹시 저 총각이 날 놀리려고 저러는 건 아닐까? 은근하게 화가 난 주인은 들고 있던 좁쌀을 마당에 휙 하고 던져버렸어. 마침 쥐가 쪼르르 달려와 그 좁쌀을 냉큼 물고 달아나 버렸지. 다음날 아침 총각이 주인을 찾았어. 길을 떠나야 하니 어제 맡긴 좁쌀을 돌려주시오. 아니, 그깟 좁쌀이 뭐라고 내놓으라 마라 하는 거요? 저에겐 매우 소중한 좁쌀입니다. 주세요. 아이고, 미안하지만 쥐란 놈이 벌써 물어가 버리고 없어요. 배째요. 아니, 그럼 그 쥐라도 잡아서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쥐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 총각은 하루 종일 또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다시 주막을 찾았어. 주인장, 이 쥐를 맡았다가 내일 아침에 좀 돌려주시오. 주인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지만 손님의 부탁이라 쥐를 받아들었어. 그런데 더러운 생각이 들어서 쥐를 광에 휙 하고 던져버렸지. 마침 지나가던 고양이가 그 쥐를 냉큼 낚아채고 말았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총각이 쥐물 끓이며 주인에게 말했어. 자, 어제 제가 맡긴 그 쥐를 돌려주시오. 어, 저, 그게 고양이가 그만. 주인이 더듬거리며 사정을 말하자 총각이 버럭 화를 냈어. 아니,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그러면 그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좀 주시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어.
그렇게 고양이를 안고 길을 재촉하던 총각은 밤이 되자 또 다른 주막에 들어갔어. 이번에도 고양이를 주인에게 맡기고 잠자리에 들었지. 야옹야옹 하면서 주인 품에 안겨있던 고양이가 홀짝 뛰어내리며 말을 매둔 마구간으로 달려갔어.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서 힝 하고 날뛰었어. 근데 그 바람에 고양이가 그만 말굽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 총각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지. 제가 어제 맡긴 고양이를 돌려주시오. 총각이 그 말에 주인은 할 말을 잃고 머뭇거렸어. 그, 그게, 그게 말이오. 저 말에 치여서 죽었소. 하, 총각은 한숨을 크게 내셨어. 그 고양이는 저에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고양이라오. 어쩔 수 없게 되었건 이 말이라도 끌고 가는 수밖에. 어? 그건 그건 안 돼요. 주막 주인은 사정을 했지만 총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 총각은 그렇게 말을 타고 편안히 길을 떠났어. 날이 저물고 또 다른 주막에 들렀지. 어서 오세요, 손님. 총각이 말을 맡기자 주막 주인은 흔쾌히 말했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주인은 외양간에 말을 메어뒀어. 총각은 그렇게 메어둔 말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 아이고, 이제야 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총각은 메인 말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대.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주인이 총각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이고, 고삐 풀린 황소가 들이받아서 말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총각은 주인의 말을 듣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 아이고, 아이고. 할 수 없건. 정말 안타깝지만 말을 죽인 그 황소를 데려가겠어. 뭐라고요? 에?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총각의 말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 그게 싫으면 말을 당장 살려내시오. 내 그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리다.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총각에게 황소를 내어주었어. 총각은 황소를 느릿느릿 타고 한양에 도착했어. 와, 드디어 한양에 왔구나. 총각은 황소를 끌고 어느 낯선 집으로 들어갔어. 주인장, 내가 이 과거를 볼 때까지 황소를 좀 맡아주시오. 내 값은 잘 치러주리다. 집주인은 좋아하며 그러라고 했어. 마침 그 집은 소장수의 집이었거든. 다음 날 총각이 과거를 보러 나서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온 거야.
아이고, 소총각 아닌가. 이를 어쩌나. 집주인이 허둥지둥 총각에게 달려왔어. 내 아들이 그만 잘못 알고 자네 왕수를 팔아버렸지 뭔가. 미안하네. 아니 뭐 허락도 없이 남의 왕수를 팔다니 이게 말이 돼요? 당장 찾아오시오. 그러자 집주인이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며 말했어. 아이고 그 왕수 다시 가져올 수가 없게 되었소. 정승댁 따님 생일잔치 쓰려고 벌써 잡아버렸다는 건. 뭐요? 내가 직접 그 정승댁네 가봐야겠어. 총각은 그 길로 정승댁으로 달려가 소리쳤어. 아무래도 정승께서 내 왕수를 물어내야겠소. 정승은 깜짝 놀라 총각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 총각은 어떻게 황수를 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꼭 그 황수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우겼어.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승은 껄껄껄하고 웃었지. 아니, 내가 이미 먹어버린 황수를 어떻게 물어내란 건가? 참. 그렇다면 황수를 잡아먹은 그 사람이라도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참, 자네 그 배짱 한번 마음에 드는군. 기꺼이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정승댁 사위가 되었어. 그날 총각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고 어진 관리가 되었다고 해. 네, 어떠셨나요? 전래동화 세 편. 참 마지막 좁쌀 한 톨이란 지금 보면서도 참 고양이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와, 이 말을 달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좀 뭐지? 소를 달라고? 정승댁 내 자녀와 결혼을? 아이고,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에 좀 웃긴 기분이 들었네요. 자기 주장을 넘어서 뻔뻔함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뭐 전라동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 황당무계하니까 또 잠은 잘 오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래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잘 들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음 주도 힘내봐요. 화이팅입니다. 잘 자요. 3년 고개. 옛날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숫장수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대. 숫장수는 날마다 숯가마에서 숯을 구워서 장날이 되면 장터에 가져가 팔았대. 숫장수네 시분들 가난했지만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살았대. 한 번은 장터로 숯을 팔러 가는 날이었대.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숫장수에게 이렇게 말했대. 여보, 3년 고개를 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숫장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 알겠어.
얼른 다녀오리다. 장터에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거든. 그 고개가 3년 고개야.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지. 시간이 흘러 그날 저녁이 되었고 집에 돌아온 숫장수는 통곡을 하며 울었어. 아이고, 이 일을 어째. 난 이제 오래 살긴 다 틀렸어.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숫장수에게 물었어. 여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집에 오다가 3년 거기에서 넘어졌지 뭐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당신이 죽으면 우린 어찌 살려고 그래요? 숫장수와 아내가 땅을 치며 울자 아이들도 덩달아 울어댔어. 아이고, 내가 3년밖에 못 산다니. 그렇게 숫장수는 걱정만 하다가 그만 드러눕고 말았어. 방에서 꼼짝도 못한 채 끙끙 앓아누웠지. 아이고, 저런 숫장수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대요. 저런,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웃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웃집 소년이 숫장수를 찾아왔어.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래오래 살 방법을 알고 있어요. 숫장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무슨 수로 오래 살겠니?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웃집 소년의 말에 숫장수 부부는 귀가 번쩍 뜨였어. 아주 쉬워요. 3년 고개에 가서 될수록 많이 넘어지세요. 뭐라고? 이 녀석아, 나더러 아예 죽으란 말이냐? 숫장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 어른을 놀리는 게냐? 이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숫장수의 아내도 아주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 아이, 그러지 마시고 화만 내지 마시고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죠. 그래, 그래서 내가 걱정이 아니냐. 숫장수는 풀해주고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자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 그럼요. 3년 고개에서 2번 넘어지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이고, 3년 고개에서 2번이나 넘어지다니. 그건 당장이라도 죽은 목숨이로구나.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소녀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어. 자, 봐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니까 2번을 넘어지면 6년을 살 수 있죠. 3번을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고요. 숫장수 부부는 소년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 잠시 후 숫장수는 무릎을 탁 쳤지. 옳거니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씩 살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 말이지?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3년 거기에서는 많이 넘어질수록 오래 살 수 있다고요. 숫장수는 얼굴이 환해지며 뛸 듯이 기뻐했어. 아, 얘야, 고맙구나. 사실 내가 그동안 참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봐. 하면서 숫장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언제 알았냐는 듯이 펄펄 기운이 났지. 아이고, 당장 3년 거기로 달려가서 실컷 넘어져야지. 숫장수는 3년 거기로 불이 났기에 뛰어갔어. 여보, 같이 가요. 아빠, 저희도 갈래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숫장수의 꽁무니를 쫓았지. 숫장수는 3년 고개의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리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지. 자, 5번 굴렀으니 15년, 10번 굴렀으니 30년. 아내와 아이들도 숫장수를 따라 자꾸만 굴렀어. 그때 고개를 넘어가던 나그네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한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나그네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물었어. 뭐 하시는 거예요? 3년 고개에서 몇 번씩이나 대굴대굴 구르다니. 아이고, 나그네님,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이 고개에서는요,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이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그네도 덩달아서 같이 대굴대굴 굴렀어.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지. 야, 3년 고개에서 구르면 오래오래 살 수 있대. 정말? 나도 3년 고개 가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 둘 3년 고기로 앞다투어 몰려갔어. 김서방도 대굴대굴, 박서방도 대굴대굴, 새색시도 대굴대굴. 마을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3년 고개에서 너도 나도 굴러댔어. 숫장수는 어떻게 됐냐고? 3년 거기에서 구르고 또 굴러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읽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3년 고개. 사실 세상에 참 그런 게 많아요. 생각만 좀 바꾸면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하는 게 많죠. 우습게 표현했지만 사실 세상에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인 것. 책? 전래동화, 그러니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또 시계를 봤는데, 컴퓨터 시계를 봤는데 4시 44분이었어. 아유, 나 자꾸 4시 44분에만 시계를 보는 걸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게 근데 다른 때도 시계를 봐요. 근데 별거 아닌 그런 때는 그냥 시간만 보고 넘어가지만, 하필 4시 44분은 좀 왠지 꺼림직하니까 기억이 자꾸 남고 그 순간만 캐치하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자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요. 재밌게 읽었네요. 다음 전래동화 별주부전 소개해드릴게요. 별주부전. 옛날 깊은 바닷속에 용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대. 용왕은 으리으리한 용궁에서 살았대. 밤낮 없이 나랏일을 살피던 용왕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큰 병에 걸리고 말았대. 아이고,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구나. 용왕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큰일이네. 어떻게 해야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신하들은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 용왕님은 기력이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그래서 병이 난 거고요. 육지에 사는 토끼라는 놈의 간을 먹으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용왕은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았어. 그래, 누구든 토끼의 간을 구해온다면 내 그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용왕의 말에 다리가 8개 달린 문호 장군이 흐느적 앞으로 나섰대. 제가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자라 대신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 허허, 문호 장군께서 육지에 나갔다가는 금방 사람들에게 붙잡힐 거예요. 그러다 보글보글 찌개로 끓여지겠죠.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라에게 말했어. 그럼 자라 대신이 다녀와 주시오. 그렇게 해주겠어?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매기 대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대. 저기, 근데 자라 대신? 토끼의 생김새를 아시오? 자라가 뒤통수만 긁어대자 갯벌의 나들이를 다녀온 꽃게 대신이 이렇게 말했어. 저는요, 먼발치에서 털옷을 입은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귀가 쫑긋하고 앞다리는 짤막하고 뒷다리는 길쭉하죠. 꽃게는 종이 위에 쓱쓱 토끼를 그렸어. 자라는 그렇게 꽃게가 그려준 토끼 그림을 들고 첨벙첨벙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갔어. 땅 위에는 파릇파릇한 풀잎들과 알록달록한 꽃들이 살랑거리고 지지배배 찌르르 찌르르 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어. 와, 육지도 바다만큼이나 아름답구나. 그때 토끼가 깡충깡충 자라 앞을 뛰어갔어. 자라는 토끼 그림을 펼쳐보았지. 옳지, 저 녀석이 토끼로구나. 자라는 천천히 토끼에게 다가갔어. 토끼는 바위에 기대어 쉬고 있었지. 아이고, 혹시 육지의 왕 토선생 아니오? 토끼는 육지의 왕이라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어. 그렇소만, 제가 육지의 왕 토선생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토끼는 난생 처음 자라를 보았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렸어. 나는 바닷속 용궁에서 온 자라 대신이요. 육지의 왕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다오. 토끼는 기분이 좋아져서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어. 하하,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거든요. 정말 영광입니다. 자라는 짐짓 시치미를 뚝 떼고 토끼에게 물었어. 토끼 선생님, 근데 육지에서만 살아서는 지루하고 실증이 날 텐데 저를 따라 용궁에 한번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토끼는 자라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 참나, 당신은 육지동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걸 모르시오? 아이고, 그런 걱정은 마세요, 선생님. 제가 토 선생님을 안전하게 모실 거랍니다. 그래도 토끼는 좀 주춤주춤 머뭇거렸어. 자라는 속이 타서 토끼를 계속 부추겼지. 바닷속에는요, 이빨을 번뜩이는 늑대도 없고 부리가 날카로운 매도 없어요. 나는 늑대나 매를 두려워하지 않소. 나는 토끼는 마치 진짜 육지의 왕이라도 된 듯이 너스레를 떨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어. 뭐 육지의 왕이라면 바다 구경 정도는 한번 해봐야지. 자라 대신만 믿을 테니 한번 같이 가봅시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올라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 와, 바닷속은 참 정말 멋지군요. 그렇지요? 모시길 참 잘했죠? 토끼는 휘둥그레진 눈을 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어느새 번쩍번쩍한 용궁이 보였지. 토끼야, 미안하구나. 자라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퍼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지. 용궁에 들어서자마자 자라가 크게 소리쳤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문어 장군이 긴 다리로 토끼의 몸을 칭칭 감았지. 아니,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토끼가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 어서 간을 내놓거라. 그제야 토끼는 자라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 응? 간이라고요? 그래, 용왕님께서는 네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시더구나. 아이쿠, 이제 나 죽었구나. 토끼는 그렇게 생각하며 겁이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 두려웠지만 그 순간 좋은 꾀가 반짝 떠오른 거야. 아이고, 그럼 진작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바보 같은 자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제가 간을 두고 왔지 뭐예요. 신하들은 토끼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 뭐라고? 그렇다면 지금 네 몸에 간이 없다는 말이냐? 토끼는 용왕에게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어. 우리 토끼들은요, 아주 깔끔하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간을 꺼내 맑은 물에 씻은 다음 햇볕에 잘 말려 다시 몸속에 집어넣죠. 용왕은 토끼의 그 말을 선뜻 믿지 못했어. 토끼는 간을 꺼내놓고도 살 수 있는가 보구나. 그런 건가? 그럼요. 자라가 미리 말만 해주었다면 제가 깨끗이 씻어둔 간을 가져와서 용왕님께 드렸을 텐데요. 참.
용왕은 자라에게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쳤어. 자라 대신 어서 토끼와 함께 육지로 가서 간을 받아오시오. 자라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토끼를 냉큼 업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어. 그러곤 토끼를 내려주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 토끼야, 내가 미안해. 빨리 간을 가져오렴. 그런데 토끼는 깔깔깔 웃어대며 외쳤어. 너는 참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더니 멍청하기까지 하구나. 간을 넣었다 뺐다는 동물이 어디 있니? 토끼는 깡충깡충 도망가며 메롱메롱 하며 약을 올렸어. 자라는 털썩 주저앉아 정말 서글프게 엉엉 울었어. 이제 어떡하지? 용왕님의 약을 어디서 구하지? 그때 구름을 타고 산신령이 나타났어. 자라야, 이 산삼을 가져가거라. 이걸 먹으면 용왕의 병이 나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자라는 산신령에게 넙죽절을 하고 용궁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어. 산삼을 먹고 병이 깨끗하게 나은 용왕은 자라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해. 별주부전. 귀엽네요. 참 귀여워. 어서 간을 가져오렴. 아, 진짜 토끼의 기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위기가 정말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늘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전래동화 좁쌀 한 톨 읽어드리고 저는 들어가보겠습니다. 졸리네요. 잠이 오네요.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심지가 아주 굳은 총각이 살고 있었어. 그 총각은 아주 열심히 글 공부를 하며 과거를 준비했지. 그러던 어느 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려고 집을 나섰어.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좁쌀 한 톨을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어. 아이고, 먼 길을 가는데 좁쌀 한 톨 뿐이구나.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 잘 간직하거라. 예,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총각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 총각은 주인을 불러 좁쌀을 맡기며 이렇게 말했어. 이건 일반 좁쌀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귀한 좁쌀이니 아침까지 잘 간수해 주시오. 부탁하오. 주인은 아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좁쌀 한 톨을 받아들고 혀를 끌끌 찼어. 아무리 봐도 흔한 좁쌀이구만. 이깟 좁쌀이 뭐가 그리 귀하다고 난리야. 그렇게 주인은 입을 쭉 내밀고 투덜거렸어. 혹시 저 총각이 날 놀리려고 저러는 건 아닐까? 은근하게 화가 난 주인은 들고 있던 좁쌀을 마당에 휙 하고 던져버렸어. 마침 쥐가 쪼르르 달려와 그 좁쌀을 냉큼 물고 달아나 버렸지. 다음날 아침
총각이 주인을 찾았어. 길을 떠나야 하니 어제 맡긴 좁쌀을 돌려주시오. 아니, 그깟 좁쌀이 뭐라고 내놓으라 마라 하는 거요? 저에겐 매우 소중한 좁쌀입니다. 주세요. 아이고, 미안하지만 쥐란 놈이 벌써 물어가 버리가 없어요. 배째요. 아니, 그럼 그 쥐라도 잡아서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쥐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 총각은 하루 종일 또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다시 주막을 찾았어. 주인장, 이 쥐를 맡았다가 내일 아침에 좀 돌려주시오. 주인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지만 손님의 부탁이라 쥐를 받아들었어. 그런데 더러운 생각이 들어서 쥐를 광에 휙 하고 던져버렸지. 마침 지나가던 고양이가 그 쥐를 냉큼 낚아채고 말았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총각이 쥐물 끓이며 주인에게 말했어. 자, 어제 제가 맡긴 그 쥐를 돌려주시오. 그게 고양이가 그만. 주인이 더듬거리며 사정을 말하자 총각이 버럭 화를 냈어. 아니,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그러면 그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좀 주시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어. 그렇게 고양이를 안고 길을 재촉하던 총각은 밤이 되자 또 다른 주막에 들어갔어. 이번에도 고양이를 주인에게 맡기고 잠자리에 들었지. 야옹야옹 하면서 주인 품에 안겨있던 고양이가 홀짝 뛰어내리며 말을 매둔 마구간으로 달려갔어.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서 힝 하고 날뛰었어. 근데 그 바람에 고양이가 그만 말굽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 총각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지. 제가 어제 맡긴 고양이를 돌려주시오. 총각이 그 말에 주인은 할 말을 잃고 머뭇거렸어. 그게 말이오. 저 말에 치여서 죽었소. 총각은 한숨을 크게 내셨어. 그 고양이는 저에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고양이라오. 어쩔 수 없게 되었건 이 말이라도 끌고 가는 수밖에. 그건 안 돼요. 주막 주인은 사정을 했지만 총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 총각은 그렇게 말을 타고 편안히 길을 떠났어. 날이 저물고 또 다른 주막에 들렀지. 어서 오세요, 손님. 총각이 말을 맡기자 주막 주인은 흔쾌히 말했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주인은 외양간에 말을 메어뒀어. 총각은 그렇게 메어둔 말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
아이고, 이제야 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총각은 매인 말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대.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주인이 총각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이고, 고삐 풀린 황소가 들이받아서 말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총각은 주인의 말을 듣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 수 없군. 정말 안타깝지만 말을 죽인 그 황소를 데려가겠소. 뭐라고요? 에?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총각의 말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 그게 싫으면 말을 당장 살려내시오. 내 그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리다.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총각에게 황소를 내어주었어. 총각은 황소를 느릿느릿 타고 한양에 도착했어. 와, 드디어 한양에 왔구나. 총각은 황소를 끌고 어느 낯선 집으로 들어갔어. 주인장, 내가 이 과거를 볼 때까지 황소를 좀 맡아주시오. 내 값은 잘 치러주리다. 집주인은 좋아하며 그러라고 했어. 마침 그 집은 소장수의 집이었거든. 다음날 총각이 과거를 보러 나서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온 거야. 아이고, 소총각 아닌가. 이를 어쩌나. 집주인이 허둥지둥 총각에게 달려왔어. 내 아들이 그만 잘못 알고 자네 황소를 팔아버렸지 뭔가. 미안하네. 아니 뭐 허락도 없이 남의 황소를 팔다니 이게 말이 돼요? 당장 찾아오시오. 그러자 집주인이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며 말했어. 아이고, 그 황소 다시 가져올 수가 없게 되었소. 정승댁 따님 생일잔치 쓰려고 벌써 잡아버렸다는 건. 뭐요? 내가 직접 그 정승댁에 가봐야겠어. 총각은 그 길로 정승댁으로 달려가 소리쳤어. 아무래도 정승께서 내 황소를 물어내야겠소. 정승은 깜짝 놀라 총각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 총각은 어떻게 황소를 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꼭 그 황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우겼어.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승은 껄껄껄하고 웃었지. 아니, 내가 이미 먹어버린 황소를 어떻게 물어내란 건가? 참. 그렇다면 황소를 잡아먹은 그 사람이라도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하하하. 참, 자네 그 배짱 한번 마음에 드는군. 기꺼이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정승댁 사위가 되었어. 그날 총각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고 어진 관리가 되었다고 해.